안녕하세요. 꾸런지 PD입니다. 2019년 갤럭시 폴드를 시작으로 매년 나오는 신제품 폴드로 기변하면서 폴드 더크로 살아온 지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갤럭시 Z 폴드 7을 만났는데 기분이 참 묘합니다. 보고 있으면 감탄이 나오는 두께와 폴드가 만든 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무게가 설렘이 폭발할 정도로 반갑지만 폴드를 사용하면서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온 메인 디스플레이에 UDC가 사라진 것은 전혀 반갑지가 않습니다. 오랜 시간 폴드를 사용해온 경험으로 느끼는 두께를 줄이면서 빼버린 삼성의 정체성인 S펜에 대한 아쉬움도 펀치홀이 부활하면서 완전한 대화면을 사용할 수 없다는 아쉬움보다는 작습니다. 추구하는 사용자 경험이 확 바뀐 갤럭시 Z 폴드 7은 오랜 시간 폴드를 사용해온 입장에서의 관점과 폴드에 대한 사용 경험이 없는 사람의 관점에서 느끼는 바가 차이가 확 나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갤럭시 Z 폴드 7이 살만한 스마트폰인지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주제는 전작 대비 많이 가벼워진 무게입니다. Z 폴드 7의 무게가 전작의 239g에서 215g으로 무려 24g이나 줄어들면서 휴대성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처음 Z 폴드 7을 박스에서 꺼내서 들었을 때 상대적으로 가벼운 무게에 설렘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체크 포인트는 상대적인 개념의 가벼움이지 절대적으로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저는 주구장창 메인폰으로 폴드를 계속 사용해 왔으니까 가볍다는 것을 바로 체감했는데 200g이 안 되는 가벼운 스마트폰만 쭉 사용해 온 분들은 이 녀석을 처음 들었을 때 생각보다는 묵직한데 라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사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들었다 놨다 할 때 느껴지는 무게에 대한 감흥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6.7인치 화면에 163g으로 나온 갤럭시 S25H가 사용 시간이 늘어나도 들 때마다 가벼움이 와닿는 것과는 다른 거죠. 물론 215g까지 무게가 줄어들고 보니까 그동안 무게 때문에 선택지에서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분들도 약간 묵직해도 사용해볼 만한 무게인데라는 범위 안에는 들어왔다는 게 반갑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주제는 두께가 얇아지면서 달라진 사용자 경험입니다. Z 폴드 7이 매우 얇게 나오면서 디자인적으로 예쁘고 멋지게 보이는 것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 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Z 폴드 6와 비교 시 그립감에 영향을 주는 두께가 얇아졌지만 또 하나의 영양 요소인 가로폭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냥 한 손에 쥐고 있는 그립감은 우열을 가릴 만한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서 고만고만합니다. 제가 판단한 Z 폴드 7이 얇아지면서 생긴 진짜 가치는 커버 디스플레이 사용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두께를 줄이지 않고 커버 디스플레이 가로폭을 늘리게 되면 기본적인 그립감은 물론이고 한 손으로 잡고 커버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두께를 줄이면서 커버 디스플레이의 가로폭을 늘릴 수 있게 되었고 커버 디스플레이 한 손 사용 편의성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커버 디스플레이 비율이 22.1대 9에서 21대 9로 덜 길쭉해지면서 바형의 19.5대 9나 20대 9까지는 아니지만 얼추 바형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와 비슷한 사용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두께가 얇아진 것까지 더해서 이제는 커버 디스플레이 사용성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평가합니다. 폴드가 처음 세상에 나온 순간부터 Z 폴드 6까지 다소 불편한 커버 디스플레이를 주로 사용하고 펼쳐서 사용하는 게 가끔이라면 본인 사용함에 맞는 스마트폰이 아니니까 바형으로 바꾸라고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갤럭시 Z 폴드 7은 커버 디스플레이를 바형 스마트폰처럼 메인으로 사용하고 가끔 펼쳐서 대화면을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사용해도 충분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펼쳤을 때 메인 디스플레이와 접었을 때 커버 디스플레이 사용 편의성의 균형이 이제서야 잡힌 거죠. 두께가 얇아지면 생긴 불편함도 한 가지 있는데 생폰으로 사용 시에 펼치는 것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워낙 얇아도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작다 보니까 힘이 의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다행히 케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스마트폰을 펼치기 위해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생기니까 불편함은 사라집니다. 폴드는 대부분 케이스를 기본으로 씌우니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세 번째 이야기 주제는 영상을 시작하면서 반갑지 않다고 말한 사라진 UDC와 펀치홀의 부활입니다. 아마도 UDC가 들어간 폴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과 폴드 사용 경험이 없는 사람 사이에 가장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일 겁니다. 폴드라는 폼팩터가 접어서 들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펼쳐서 대화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가치인 스마트폰이고 이런 장점을 극대화시켜준 것이 화면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UDC입니다. UDC를 처음 만나게 되면 자세히 봤을 때 그물망 형태가 보여서 불안전해 보이지만 정작 사용을 할 때 UDC가 있는 부분을 뚫어져라 보는 게 아니고 화면 전체를 보니까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화면에서 거슬리는 홀이 없고 화면을 꽉 채워서 제대로 사용한다는 만족감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큽니다. 사용해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 확실한 점은 UDC 대신 펀치홀이 부활하면서
폴드가 가지고 있던 가장 강력한 장점 하나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도 Z 폴드 3 UDC가 처음 적용되었을 때 뚫어져라 쳐다보고 근접 촬영을 하면서 색상별로 보이네 안 보이네 하면서 리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삼성전자가 메인 디스플레이 UDC를 넣은 선택이 최상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물론 화면을 완전하게 쓴다는 장점을 얻은 대신 펼쳤을 때 사용하기 힘든 수준의 전면 카메라 품질에 대한 비판은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전면 카메라는 커버 디스플레이도 장착되어 있고 셀피 촬영을 하는 게 펼친 것보다 접어서 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폴드 사용자들은 UDC의 카메라로서의 성능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펼쳤을 때 전면 카메라를 잘 사용하기 위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선택했고 네 번째 주제인 초광각 셀피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Z 폴드 6에 있던 UDC가 사라지고 Z 폴드 7에서는 꽤나 쓸만한 품질을 가진 전면 카메라가 펀치홀과 함께 탑재되었는데 화각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18mm 초광 렌즈가 들어갔고 각도로 따지면 100도입니다. 스마트폰의 정면 카메라가 보통 24에서 26mm고 넓어야 22mm니까 18mm의 화각은 정말 넓습니다. 커버 디스플레이에 탑재된 24mm와 촬영 사진을 통해 비교하면 메인 디스플레이의 18mm 렌즈 화각이 엄청 넓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초광각 셀피 촬영을 8인치 대화면으로 보면서 기존에 없던 사용자 경험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사용해보니까 촬영할 때부터 화면을 통해 광활함이 느껴지니까 좋더라고요. 물론 저에게 대화면을 완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UDC와 초광각 셀피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고민 없이 UDC를 선택합니다. 아마도 UDC 사용 경험이 없는 분들은 초광각 셀피를 선택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차이니까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우열을 가려야 되는 내용은 아니고 사용자 경험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할 주제는 사라진 S펜입니다. S펜은 화면이 클수록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니까 폴드에서 S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S펜이 삼성의 정체성이라고 해도 될 만큼 특징적인 요소이기도 하고 지원하지 않는 것보다야 당연히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갤럭시 Z 폴드 7은 두께를 줄이기 위해서 S펜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디지타이드 등의 부품을 모두 빼버려서 S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S펜은 삼성이 중국 제조사들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잘 사용하던 요소니까 아쉬움이 더 큽니다. 다만 두께와 무게를 줄이는 것과 S펜 사용이라는 것 두 가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저는 새로운 변화인 두께와 무게를 줄인 것이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서 더 좋다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지인 중에 S펜이 빠졌다고 완전 대실망이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라진 S펜에 이어서 여섯 번째로 이야기할 주제는 카메라입니다. 삼성이 울트라의 카메라 경험을 펼친다고 해서 많이 기대를 했던 부분인데 기대감을 너무 키워버린 나머지 약간 실망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메인 광각 렌즈와 주요 기능들은 울트라에 그것을 가져온 것이 맞는데 초광각과 3배중 렌즈는 울트라보다 한 단계 아래입니다. 한 단계 아래라고 해도 제법 잘 사용할 수 있는 품질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만원을 훌쩍 넘어서 300만원을 육박하는 스마트폰이니까 다른 제조사도 아니고 자사의 다른 제품보다 레벨이 낮은 하드웨어가 들어간 것이 아쉽다는 거죠. 일곱 번째 이야기할 내용은 접히는 부분의 주름입니다. 폴드가 세상에 나온 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부터는 크게 이슈화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매년 조금씩 좋아지고 Z 폴드 7에서는 더 표신하게 좋아졌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장 꾸준하게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문제 제기라는 사람도 점점 줄어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면에서 볼 때는 이전 세대 제품들도 주름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약간 방향을 틀어서 보면 주름이 도드라지게 보이곤 했는데 Z 폴드 7은 주름이 보이긴 하지만 확실히 이전보다 덜 보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주로 바라보는 방향인 정면이나 약간 아래 방향을 모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주름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Z 폴드 7을 스펙별 정리가 아닌 핵심 특징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의 성능도 확인을 해야 하니까 하드웨어 성능을 핵심 위주로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먼저 기본 성능입니다.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탑재한 퍼포먼스는 동일 AP를 탑재한 다른 스마트폰들보다는 퍼포먼스가 약간 아래에 있지만 최고 성능과 실사용 성능 모두 전작인 Z 폴드 6와 비교 시에 표신하게 좋아진 것을 벤치마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 성능도 원신 그래픽 최고 설정으로 플레이한 결과를 보면 Z 폴드 6보다 프레임이 더 높게 유지됩니다. 다만 원신 60프레임 유지를 잘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들이 제법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절대적으로는 가격까지 고려하면 성능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 게임 시
4K 영상 촬영 등 외부로 느껴지는 발열은 비교적 무난한 편입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입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에서 가장 먼저 상향 평준화된 부분인 디스플레이는 메인이든 커버든 모두 훌륭한 품질을 자랑합니다. 세부적인 스펙은 표 하나로 정리한 내용을 띄워두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스플레이에서 핵심 변화는 크기와 화면 비율인데 커버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이야기를 했고 8인치 메인 디스플레이를 살펴봅니다. 7.6인치 Z 폴드 6도 만족스럽게 사용해 왔는데 Z 폴드 7에 8인치를 사용하니까 더 좋더라고요. 큰 화면으로 여러 가지를 하지 않고 하나의 동작만 하더라도 느껴지는 쾌적함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분할식 사용 경험에서 Z 폴드 6고 화면을 쪼개서 알뜰하게 사용하는 느낌이라면 Z 폴드 7은 빠형 스마트폰 두 개를 붙여두고 사용하는 느낌이 나서 좋습니다. 0.4인치가 증가했다는 수치만 들으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비교하면서 사용해보면 정말 사용 편의성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차이와 다른 체감 성능의 증가가 있는 거죠. 디스플레이에서 배터리는 스마트폰이 더 얇고 가벼워졌는데 배터리 용량은 전작과 동일하게 4400mAh를 탑재했습니다. 사용시간이 길지 않아서 다방면으로 체크해보지는 못했는데 Z 폴드 6보다 비슷하거나 5에서 10% 정도까지 사용시간이 긴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사용시간이 무척 긴 S25 울트라 대비해서는 메인 디스플레이 사용 기준으로 약 70%의 사용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전은 유선 25W, 무선 15W를 지원하고 45W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아쉽습니다. 다음 스피커는 절대적으로 훌륭하지는 않지만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고 Z 폴드 6와 비교 시 공간감이 좋아지고 소리의 울림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베이스가 약한 것은 여전하고 Z 폴드 6에서 날카롭게 치고 나가던 고음이 Z 폴드 7에서는 부드럽게 처리됩니다. 이어서 모터는 진동의 유형이나 떨림 방식은 차이를 느끼지 못했는데 진동의 세기는 Z 폴드 7보다 Z 폴드 6가 조금 더 강하다고 체감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싼티나지 않고 부드러우면서 묵직한 편이라 진동이 주는 느낌은 좋은 편입니다. 그 밖에 와이파이 7, 블루투스 5.4, UWB를 지원하고 IP48 방지 방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12기가 램 256기가 저장 용량이 237만 9,300원, 512기가가 253만 7,700원이고 16기가 램 1테라 저장 용량은 293만 3,700원입니다. 상당히 비싼 편이라 선택하기 쉽지 않은 가격대입니다. 갤럭시 폴드를 매년 신제품으로 기변하면서 메인폰으로 사용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갤럭시 Z 폴드 7이 어떤 스마트폰인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보통은 신제품이 출시되면 이전 세대와 비교 시 얼마나 좋아졌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인데 Z 폴드 7은 좋아진 것을 확인하기 이전에 Z 폴드 6와 비교해서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변화한 것을 체크하는 게 먼저더라고요. 그래서 두께와 무게를 위해 사라진 S펜이나 초광각 셀피와의 대화면 촬영 경험을 위해 사라진 UDC 등으로 주제를 나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이 갤럭시 Z 폴드 7을 출시하면서 내부적으로 어떤 목표를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폴더블 충성 고객을 생각하기보다는 기존의 폴더블 스마트폰을 전혀 사용하지 않던 소비자들을 제대로 끌어당겨 보자는 의지가 지금까지 나왔던 폴드 중에서는 가장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삼성은 기존과는 다른 폴드의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야 했고 그렇게 탄생한 제품이 Z 폴드 7인 거죠. 누군가 저에게 갤럭시 Z 폴드 7 사도 될까를 물어본다면 기존의 폴드를 사용해본 경험이 전혀 없다면 고민 없이 바로 선택해도 된다고 답변을 할 거고 폴드를 이미 만족스럽게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면 사용자 경험이 확 달라진 부분이 마음에 드는지 체크해보라고 답변을 할 겁니다. 혹시나 Z 폴드 7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